그런데 매장에 가서 막 원두를 막 구경하고 있어. 이러면 약간 미안이 조금 나대는 것 같고, 아이 벌써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네. 저는 핸드드립 주문하는 것도 약간 까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살짝 쑥스러워요. 인터넷으로 커피 주문해 먹는 거 좋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 좋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만간에 마셔본 곳 중에서 괜찮았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협찬을 해주시든지. 이 두 번째 동영상을 찍기 전에 커피를 고르는 방법을 조금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핸드드립, 집에서 핸드드립 하셔서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원두입니다. 장비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장비 중요하죠. 장비 중요합니다. 왜냐? 일단 핸드드립은 폼이 중요한데 장비가 그 폼을 맞는 거죠. 그래도 왜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막 올려야 되고 손님들 오면은 이거 그냥 이 커피 맛을 조금 좋게 해준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하나 샀어. 이러려면 장비 중요하죠. 그런데 장비를 잔뜩 이렇게 준비해 놓고 커피를 마셨어. 근데 맛이 없어. 그러면 실속이 없잖아요. 저는 오늘은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좋은 원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 자, 일단 이 가까운 로스터리 카페가 있으면 매장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가서 막 원두를 막 구경하고 있어. 이러면 약간 미안이 조금 나대는 것 같고, 아이 벌써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네. 저는 핸드드립 주문하는 것도 약간 까부는 것 같아가지고 왜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살짝 쑥스러워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거나 또는 좀 거기 가서 서 있는 게 좀 민망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은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 인터넷으로 커피 주문해 먹는 거 좋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 좋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만간에 마셔본 곳 중에서 괜찮았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서 이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협찬을 해주시든지. 자, 이제 매장에 방문하셨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셨죠? 제가 이따가 이 영상 뒷부분에 이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커피 같이 제가 고르는 거 할 거예요. 이게 막 커피 목록들이 이렇게 막 있죠? 막 있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어쩌고저쩌고, 과테말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필승법, 실패하지 않는 방법,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맛있는 커피의 확률이 높은 거, 그것은 일을 이긴 거. 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끝내면은 이 뭔가 동영상이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번 동영상은 살짝 아주 조금만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커피는 이름만 알아도 원두를 고르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커피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뭐 다 됐다 그러고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다섯 가지. 일단 첫 번째, 나라. 그 다음, 가공 방식, 컵노트, 로스팅 포인트. 로스팅 포인트는 얼마나 볶았는지, 그리고 등급.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손가락 왜 이렇게 귀엽냐? 하나씩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나라. 커피를 우리가 흔히 커피 벨트라고 해서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남반구, 북반구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일단 크게 보면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미, 남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좀 됐고, 아프리카에는 어떤 나라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콩고.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등, 미얀마,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등. 그리고 남미에는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등등등.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나라들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자면,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 하나면 충분해. 아시아, 인도네시아 하나씩만 합시다. 중앙아메리카는 과테말라나 코스타리카, 그리고 남미는 콜롬비아, 브라질 하나씩만 하기로 해놓고서 두 개 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라별로 맛이 많이 다르냐? 물론 나라마다 큼직큼직한
그런 맛의 경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라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커피에는 맛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뭐 국가만으로 이 커피는 맛이 어떨 거야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공 방식도 요즘 너무 많아졌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우리는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아봅시다. 기본이 되는 프로세싱이 있어요. 가공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워시드 또는 웻 프로세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이건 드라이 프로세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이 허니, 뭐 다른 이름으로는 세미 워시드라는 이름도 있는데 뭐 일단 됐어. 일단 뭐 크게 워시드랑 내추럴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이 크게 다르냐, 약간 적절한 비유 같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워시드는 그 우리가 과일 먹을 때 약간 그냥 깨끗하게 사과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서 먹었다는 거고, 내추럴은 말려 먹었다는 소리예요. 뭐 곶감처럼 건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건 크랜베리 이런 거, 말린 과일. 적절한 비유 같지도 않네. 워시드는 물로 이렇게 닦았다는 거고, 프로세싱 가공 과정할 때 물로 이렇게 다 씻어냈다는 뜻이고, 그 내추럴은 이 햇볕에다가 그 고추 말리듯이 그 있잖아요. 왜 여름에 이렇게 알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알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되냐? 알아야 돼요, 얘는. 왜냐면 이 프로세싱으로 커피의 전체적인 맛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에요,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깔끔한 느낌, 그리고 산미도 약간 톤도 조금 더 높고요, 레몬 같은 느낌도 있고, 지금 잘 못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에티오피아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꽃향이 나기도 하고, 핵과 중에서도 약간 깔끔한 복숭아 같은 느낌 날 때도 있어요. 근데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는 뉘앙스가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발효가 심하게 진행되면은 약간 발효 된장 느낌 나기도 하고, 또 잘 됐을 때는 되게 말린 과일 먹는 듯한 달콤한 느낌도 있죠. 허니 프로세스는 그 워시드와 내추럴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그 프로세싱의 모든 거 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이 컵노트는 좀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컵노트는 커피의 맛을 써놓은 그런 글자가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손님들에게 이 커피가 어떤 맛이 난다 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놓는 건데, 약간 역설적이게도 이 컵노트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게 써놨어요. 컵노트에 있는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코로 향 나는, 코박죽 했을 때 그 나는 향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고요, 마시면서 느껴지는 종합적인 맛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입안의 감촉이라든지 무게감을 나타내는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커피에 그 초콜릿 노트가 있거든요. 초콜릿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콜릿이랑은 좀 달라요. 대체로 초콜릿이라든지 뭐 다크 초콜릿이라고 써놓기도 하는데, 카카오 한 80%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초콜릿 있잖아요. 그 초콜릿의 맛도 아니고 그런 카카오 닙스의 그런 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그 오렌지 과일 먹는 느낌이라는 게 아니라 오렌지에서 느껴지는 산미, 신맛이 약간 오렌지스럽다, 약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모르면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야, 이거 오렌지 맛 안 나는데? 왜냐면 오렌지 사탕을 생각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파인애플 하면 파인애플 사탕 생각하고선 커피를 마신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파인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파인애플 맛이랑은 많이 다르죠. 이제 등급은 나라마다 조금 달라요. 에티오피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써놓고요, 중미 국가에는 막 뒤에 SHB 막 어쩌고저쩌고 막 써놓고 그래요. 콜롬비아는 수프레모, 케냐는 알파벳으로 뭐 AA 또는 뭐 AB.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그 등급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스페셜티 그 로스터리 카페에서 커피 드시는 거면요,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믿고 사세요. 맛없으면 나중에 거기 가서 안 사면 되고요. 케냐는 AA 주식, AB는 안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AA가 AB보다 무조건 맛있냐? 아니거든요. 등급은 그 맛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가 어려워요. 저는 케냐는 AA가 아니면은 안 먹어요,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등급을 해석을 하면요, 케냐는 콩의 크기를 가지고 등급을 결정해요, 커피 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케냐 AA가 아니면 안 마셔요. 이 말은 저는 큰 콩만 마셔요,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진짜로 큰 콩을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커피 콩이 작다고 불만 갖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나라별로의 그런 등급이 아니라 뭐 뒤에 가끔씩 뭐 마이크로 랏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 하나의 등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표시인데요.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커피는 소규모로 집중 관리한 커피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다는 그냥 그런 표현이에요. 뭐 소규모로 집중 관리했다고 여러분 입맛에 꼭 맞는 맛있는 커피라는 건 뭐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걸 살짝 정리해 보면은 나라, 가공 방식, 뭐였죠? 아 이거 생각이 안 나네? 등급? 아니 커피 나라 등급 농장 아니고 컵노트 큰일 날 뻔했네. 방송사고 날 뻔했네. 컵노트 마지막에 등급 나라, 가공 방식, 컵노트, 등급 이게 4가지를 했잖아요. 제가 5가지라 그랬어요? 4가지만 해요. 4가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커피 이름을 만들어요. 커피 이름이 이 정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입사나 유통업체가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나라, 뭐 그 나라 안에서 지역, 농장 이름 또는 농부 이름, 가공 방식, 뭐 등급, 품종, 뭐 수산 경력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름이 긴 걸 고르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정보가 많아야 이름이 길어지죠. 이름이 길다는 거는 정보가 많다는 뜻이고, 정보가 많다는 거는 그 이름만 보고도 그 커피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뭐 케냐 AA, 과테말라 안티구아, 에티오피아 시나모,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이렇게만 써 있는 건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농장 저 농장 막 섞어가지고 그냥 짬뽕으로 그냥 팍 대량으로 유통하는 커피인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맛의 차이가 심하냐? 심해요. 여러분들도 겨울 되면은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귤 딱 한 입 딱 베어 먹었는데 얘가 막 쉬어. 그럼 좋아요? 엄청 달고 상큼하고 같이 빵빵 터지는 막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요. 그런 귤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는 그런 신맛만 나는 귤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커피도 마찬가지로 막 진짜 과일 느낌 막 진짜 그 코 박고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향이 막 진짜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커피가 있는 반면 되게 그냥 너무 쓴맛만 나고, 쓴맛만 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커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걸 좀 바탕으로 이제는 그 인터넷으로 제가 검색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 들어왔는데요. 집에 감자가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인터넷 어떤 뭐 사이트 추천 받으셨거나 뭐 그랬겠죠? 거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오픈한 세종시에 있는 카페인데요. 뭐야 이거 세종시에 있는 카페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광고 아니에요. 오픈했다고 하셔가지고 친구 추가도 하고 정리는 안 됐다고 하는데 그냥 일단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나라, 공방식, 컵노트, 등급 이렇게 보기로 했죠. 근데 등급은 이제 거의 안 봐도 된다 그랬고요. 보시면 파나마,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있네요. 그리고 이름을 딱 들어가 보면은 파나마 게이샤, 레리다, 에스플렌도르사. 이름이 엄청 길죠? 맛있다는 뜻이에요. 파나마라는 국가에 이 레리다, 에스플렌도르사 이거 농장이거든요. 게이샤는 품종이에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몰라도 돼. 워시드. 아까 한 게 워시드였잖아요. 워시드. 여기 등급 마이크로라 써있죠. 이거는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관리한 거다. 이 정도 그냥 뜻이고, 밑에 컵노트를 보시면은 플로럴. 이거는 향이에요.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커피에서 그 꽃 같은 향이 난다는 뜻이고, 라벤더 알죠 뭔지? 베르가못 아시죠? 감귤류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시. 자, 이 주시는요 주스 같다 이런 뜻인데요. 입안에 느껴지는 감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라임. 산미가 라임 같은 뉘앙스를 준다는 뜻이고요. 그린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컵노트를 보고선 내가 뭐 마음에 뭐 지금은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겠지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거나 고르셔도 괜찮지만 일단은 이렇게 컵노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볼 수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과테말라 엘 소코로 브르봉. 자, 보시면 과테말라는 나라 이름이고요. 엘 소코로는 유명한 농장 이름이에요. 브르봉 이건 품종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보니까 워시드라고 써있네요. 가공 방법이. 컵노트의 오렌지. 이 오렌지는 뭐 거의 오렌지 같은 산미가 난다 이런 거고, 플로럴 아까 봤죠? 마카다미아에서 나오는 그런 고소한 느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브라운 슈거 그거는 갈색 설탕이죠. 약간 단맛이 진짜 그 갈색 설탕 비슷한 그 뉘앙스가 난다는 뜻이고, 초콜릿 아까 말했죠. 클린. 이 클린은 이 후미나 또는 전체적인 맛이 깔끔하다는 뜻이에요.
아까 안 한 거 알았다. 로스팅 포인트를 안 했네. 그죠? 로스팅 포인트 중요한데요.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스팅은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하게 할수록 커피는 쓴맛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전체적으로 커피 맛이 되게 어두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컵노트는 다양하게 써있지만 이 중에서 뭐 플로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하게 볶은 커피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워요. 강하게 볶으면 사라져요. 오렌지라고 써있는데 이 산미도 강하게 볶을수록 산미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컵노트를 느끼고 싶으시면은 로스팅 포인트가 이 로스팅 된 게 최소 중배전은 돼야 돼요. 강배전은 저는 잘 안 마시는데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은 이제 약하게 볶았다는 뜻이거든요. 강하게 볶은 건 다크 로스팅. 근데 이제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 됐으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에티오피아는 나라, 아리차는 워싱 스테이션 이름이에요. 그 커피를 가공하는 곳 이름인데 그랬고 뒤에 보시면은 내추럴, 얘는 워시드죠. 그러니까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싱을 말렸다는 뜻이고요. 워시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공소에서 했지만 물로 닦아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가볼까요? 이번에 뭐 어디 가볼까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갈까? 자, 이번에는 유명한 곳을 가볼게요. 나무 사이로. 뭐, 유명한 업체죠. 원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생두 사지 마세요. 에? 이거 가라 먹을 거예요? 원두 사세요. 새로운 게 딱 들어왔네요. 그쵸? 딱 봤더니, 라 프라데라 게샤. 이름도 딱 보니까 엄청 길어 보이죠? 이제 보시면 원산지, 지역, 농장, 농부 이름까지 나오죠? 고도 중요한데, 뭐, 우디한테는 별로 안 중요해요. 게이샤. 품종이 게이샤라는 거고, 가공은 워시드로 했네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복숭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월시드 커피. 빨간만 복숭아 느낌. 자스민, 뭐 라일락, 얼그레이 홍차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보시면 농장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게 많죠. 이렇게 농장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 벤사 카보닉. 이거 뭐냐? 에티오피아의 벤사라는 이것도 워싱 스테이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시다마 이거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마을 이름이고요. 가공 방식을 보니까 내추럴 카보닉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몰라도 돼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향미 크랜베리, 딸기, 열대과일, 과일 펀치, 프루트 펀치. 촉촉하다. 뭐 그런 느낌을 주나봐요. 그죠? 커피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커피 나라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세싱, 볶음도 보시면은 라이트 미디엄 돼 있죠. 중간이랑 약볶음 사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볶음도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g에 3만원. 무지하게 비싸죠. 비싼 커피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원두. 자, 봤더니 이번 커피는 콜롬비아 커피고 농부 아저씨 셀카 보이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2018년도 COE는 대회이거든요. 대회에서 1위를 한 푸마랄이라는 커피라는 거네요. 봤더니 컵노트에는 플로럴, 오렌지, 사과, 리치 이렇게 써있습니다. 전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이 커피들이 다 비슷비슷한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꽃향이 조금만 나도 플로럴하다고 할 수 있고 꽃향이 빵빵 터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질이 낮은 커피에서도 플로럴이 있어요. 대신 간신히 진짜 엄청난 집중력으로 간신히 맡아야지 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렌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오렌지가 약간 물러터진 비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물러터진 오렌지 같기도 하고 이 오렌지가 긴가 민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도 오렌지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아주 좋은 커피일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질이 높은 커피일수록 이런 플로럴, 오렌지, 사과, 리치 이런 노트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요. 우리가 그런 커피들을 저는 특히 그런 커피들을 전 높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농장명, 스마럴, 농장주 있고 지역, 고도, 품종 보니까 브루본과 게이샤를 섞어놨네요. 가공 방식은 워시드로 해서 닦아놨다는 뜻이고요. 알죠? 이렇게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랑 설명을 보고선 이 커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조만간 다음 동영상에서는 커피 추출을 하겠지만 제가 그거는 다른 커피를 할 거고요. 제가 일단 이걸 주문할 거예요. 과테말라 엘소코르 브루방.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마셔봤었는데 굉장히 산미가 굉장히 오렌지 같은 산미가 굉장히 선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커피로 좀 레시피를 같이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3강부터는 이 커피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커피 원두 고르는 동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